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첫 번째는 방산주를 골라주셨습니다. 오늘 또 방산주가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. 이제는 조금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방산주는 이제 조금 멀리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지난주에 조선과 원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네네. 오늘은 이제 방산주를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이 방산주는 앞에 두 종목과 그러니까 두 섹터와 좀 다르게 이게 외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. 특히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태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실제로 태국군이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갖고 직접 실전에 들어가서 이런 전쟁을 치렀는데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이 이번에 검증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FA-50 전투기의 그 훈련기 모델인 T-50TH라는 게 원래 훈련기로 팔았던 건데 그거를 태국 정부에서 말 그대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전환해서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의 우수성은 증명이 되고 있고 이게 이 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, 우리나라 이제 이 무기죠. 방산 무기 대부분 21세기에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존 유럽의 이런 무기들은 대부분 20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도 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정치적인 부분대로 감안을 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하고는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수익을 내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.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에서 러우 전쟁이 뭐 이제 이제 그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는 그 사이에 뭐 세이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럽권 내에서 EU권 내에서 무기를 생산을 해서 직접 유럽인을 고용을 해서 만든 무기를 갖고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위협을 방어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 유럽 쪽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고 진출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. 왜냐하면 그 프랑스나 그 영국이나 기존의 유럽 쪽에서 이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, 그러니까 국가들이 견제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방산 쪽은 앞에 말씀드렸던 원전과 또 이 조선 쪽과 다르게 내년에는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쪽을 제외하고 동남아나 또 남미 이런 쪽에 새로운 시장을 또 뚫을 수도 있고 중동 시장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또 중국하고 경쟁을 벌이면서 좋은 이제 우리나라 좀 고가 제품들, 고가 무기들은 우리나라 거를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방산 쪽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뭐 방사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종목 두 개 정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? 네, 그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지상 무기부터 해서 공중 무기 또 바다에 이제 하나 오션을 통해서 이제 군함까지도 만들어내는 모든 무기를 거의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된 무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을 통해서 이 그 오스탈이라는 이 호주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했습니다. 그런데 이 조선사는 미국에도 조선소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스카 프로그램들에서 최적화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특히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우주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방산 쪽에서 벌어들이는 것 같고 여기 이런 우주 산업에다가 대부분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갖고 있는 명품 무기들이 많습니다. 그런 무기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겠지만 올해처럼 점프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건 그만큼 고객들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. 자, 두 번째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입니다. 카인데요. 이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KF-21 보라매 전투기라고 한국형 전투기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이 2026년에 우리 공군의 최초로 인도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 수출 무기로서 항공우주의 KF-21이 새로 이제 그 첫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
만들어지는 거죠. 우리 공군을 통해서 이게 전력화되고 이 전력화된 걸 보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구매하고 싶어집니다. 특히 중동이나 이런 남미 쪽에서도 이 KF-21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 항공우주가 말 그대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갖고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역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. 자, 그러면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 내년에 그래도 좀 잘 봐야 할 종목 뭘까요? 현대로템이죠. 네. 현대로템은 방산, 단순히 방산만의 회사라 보기는 어렵고 이외에는 원래 중심은 레일 솔루션 해가지고 그렇죠. 철도 차량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방산 쪽에서 먼저 터졌죠. 방산 쪽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1조 원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에 만들어냈습니다. 왜 KT 흑표전차라는 이 명품 무기가 워낙 잘 팔려서 그런데요. 올해는 이 철도 쪽에서도 꽤 큰 계약들을 했습니다. 연초부터 해서 큰 계약을 했고 그러면서 철도 쪽의 수익이 붙어주면서 올해 2025년 현대로템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의 이런 실적이 내년에 철도 쪽에 대한 수익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를 능가하는 실적을 내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. 이거는 폴란드 2단계 K2 흑표전차 폴란드형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로템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을 보셔야 되고 일단 매수가는 18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시다면 18만 원 지금 3,400원 정도 되는데 18만 원 아래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시고 그리고 일부 좀 쫓아가도 됩니다. 18만 5천 원까지는 쫓아가셔도 되고 목표가는 25만 원,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